인구 감소와 1인 가구에 맞는 우리 국가 관광의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인아웃바운드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경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관광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다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입니다. 2017년 5월에서 2022년까지고요. 주요 이슈만 좀 몇 개만 전해드리고 바로 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확 오는 건 없는데, 근데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 박근혜 이전 정부 것들을 잘 계승해서 잘이라기보다도 어떤 계승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는 그런 좀 2017년 7월에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관광 분야 발표해서 관광 여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외래 관광 다변화. 네, 요게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그 박근혜 정부 때랑 약간 연결이 이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대략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실망스러운 건 이제 그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낙연 총리였나요? 제 기억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대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좀 더 밖에 나가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활동들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바운드 정책도 요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신께서 했던 무슨 정책이죠? 그거 밑에 동남아 쪽 신남방 정책. 네, 그 정책 신남방 정책.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쪽과의 어떤 정책적 역량이 좀 집중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 대한 전담 여행사 관리 강화, 평창 올림픽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좀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줄 알고요. 그렇습니다. 2019년에는 인바운드가 역대 최고로 1,750만, 우리가 흔히 그냥 한 1,800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또 대통령의 공인지 아니면 또 시대를 잘 만난 건지 어쨌든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요거가 언제 깨질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또 기록 레코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평창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다시피 이제 남북 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대치하고 있는 남북 문제인데, 또 올림픽이라는 또 국제적 메가 이벤트 속에서 남북이 같이 입장하거나 또 그래서 대표단이 내려와서 같이 개막식에 본다라는 것들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홍보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신남방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시장 다변화 부분이거든요. 보면은 17년, 18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인바운드가 커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골고루 증가한다는 거죠. 특정 지역 나라에서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 대만, 동남아 국가들, 또 유럽, 미주 이런 데서도 이제 꾸준히 증가했던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 19년도에 이제 1,750만이 제일 많았던 거고 하고요. 또 이게 남북 평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실제로는 관광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관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평화를 지향하고 또 평화 산업의 상징으로서 어떤 관광이 있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에서 어떤 그런 모습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말 홍보가 많이 되는, 아주 좋게 홍보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다가 아마 BTS가 이제 2013년도에 결성이 됐는데, 보통 보면 이제 16년, 17년도서부터 이제 BTS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를 끌은 걸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평창 올림픽 때와 더불어서 이제 BTS가 아마 전 세계적인 이제 그룹으로 또 더욱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된 2018년, 19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면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금강산 관광이 이제 중단됐던 것들을 아마 다시 재개를 추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9년도에. 가진 않았. 그러니까 추진. 예. 거기다가 이제 개별 관광까지 평양이라든가 이런 그 전에 단체로만 움직였던데 이제 FIT 개별도 움직이는 것도 아마 북한하고 아마 협의가 어느 정도 19년도에 아마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이게 아마 2020년부터 아마 시행을 하려고 아마 계속 협의를 했다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 무산이 되면서 뭐 결국 현재까지는 이제 뭐 정권도 바뀌고 여러 가지 뭐 남북도 지금 이제 대치가 되다 보니까 뭐 아예 뭐 꺼낼 수 없는데 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 2020년에 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거나 뭐 남북 관광이 제한적이지만 뭐 개별 관광이라든가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또 우리나라 또 관광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도 상당히 또 뭐 새로운 뭐 하나의 또 획을 긋는 또 일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예. 근데 뭐 어쨌지만 또 2020년부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한 1년 한 8개월? 7개월 정도만 되고 그다음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뭐 전 세계 여행이나 관광이 다 스톱이 된 하나의 상태이기 역사이기 때문에 때문에 역사에는 만약에 없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했으면 예.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뭐죠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사님, 예. 네네. 우선 그 문재인 정부도 이제 출범할 때 관광 어려움이 그 하나 있었던 것이 이제 그 16년 7월에 사드가 성주에 배치가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뭐 뒤쪽에 그 일부 받기는 했지만 임기 중에 이 사드의 성주 배치를 통해서 중국의 그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한알령으로 맞서는 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예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그 16년에 806만 정도의 중국 관광객이 이제 입국을 했는데 17년에 그 보면은 416만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반토막이네요. 그렇죠. 거의 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 3년 지나서 그 문재인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갖고 600만까지 이제 그 회복을 시키는데 이게 하여튼 그 사드의 배치로 인해서 어쨌든 중국 관광객이 우리 전체적 그 인바운드 볼륨에 상당한 타격을 줬고 다만 그나마 우리가 이제 이 다행 그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이렇게 위안을 조금 삼을 수 있는 게 중국 의존도를 그 어쨌든 간에 줄여야겠다라는 그 절박성 이 타격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그 우리에게 좀 그나마 좀 괜찮은 어떤 이런 거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제가 이 당시에 장관하고 제2차관 공사사장을 조금 이제 리뷰를 해보면 장관은 총 3분 있었어요. 문화체육부 장관이. 도종환 장관이 거의 이제 처음부터 한 2년 정도 이렇게 했고 또 박양우 장관이 이제 그 19년 4월부터 21년 2월까지 또 좀 그 한 1년 좀 2년 좀 못되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의원 출신인 황희 장관이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세 분 중에서는 그 우리 박양우 장관이 국제관광과장 또 관광국장 또 차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관광에 대한 어쨌든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던 장관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관광을 실질적인 그 실무 행정을 총괄했던 건 그 이전 정부에서 찍혔던 노태강 국장이 이제 그 제2차관을 맡아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분은 그 직업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행정을 했지만 관광 행정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도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조금 생각을 그 고민을 막 그 논란을 일으켰던 게 이제 최윤희 차관이었죠. 그래서 이 최윤희 차관이 오게 되면서 관광 쪽에서는 도대체 뭘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던 거고 어쨌든 이분도 최 차관의 경우는 한 1년여 정도밖에는 어쨌든 임기를 그 가지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김정배 차관이 또 이제 그 여러 관광 쪽에 그 관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맡았기 때문에 김 차관이 관광에 대한 이해도는 높았지만 재임 기간이 한 1년여 정도밖에 안 되면서 큰 역할은 못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오영우 차관 이렇게 됐고, 반면에 특이한 것은 안영배 사장이 관광공사 사장이 4년 가까이 임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사장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안 사장의 경우는 뭐 나중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홍보나 이런 전문가로서 이제 어필을 했는데 그런 성과를 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황희 장관과의 그 관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그 문화부의 여러 가지 그 구속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었다. 아까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 안타까웠던 것들이 관광의 체계, 이 정책 체계 컨트롤 타워 부분이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17년 5월에 관광진흥 비서관 제도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17년 8월에 관광정책실이 관광정책국으로 격하가 되고요. 실에서 국으로. 그리고 17년 12월에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 확대 회의가 총리 주재의 국가관광전략회의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그 현격하게 컨트롤 타워의 전체적인 그립이라든가 이런 위상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도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이 대표께서 차분하게 이전 정부의 정책들을 승계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신 부분인데 동의를 합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가 6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가 19년에서 20년 넘어가면서부터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하던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이제 띄엄띄엄 넘어가면서 원래는 10번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6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딱 한 번 확대 국가 관광 전략 회의가 19년 4월 인천에서 경원제라는 전통 호텔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면은 대통령의 관광 인식은 그다지 전임 정부에 비해서 별로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우리가 코로나의 어떤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초기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보더라도 그렇게 그 관광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다. 다만 이제 메시지는 대통령 그 명의로 2번 정도 나왔어요. 한 번이 제6차 비상경제 그 회의에서 20년 6월에 대외교역 정책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력 제고를 집중해서 경제 회복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 재정과 세제 지원을 통해서 대대적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 그러니까 경제의 어려운 것을 내수 경제를 일으키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를 국내 관광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메시지는 그 중요한 그런 게 있고, 또 21년 6월에 한국 스페인 관광산업 그 라운드 테이블에 이제 메시지를 내서 이때 아주 그 시적인 이런 메시지를 냅니다. 메시지를 냈죠. 네, 여행은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풍요로움과 깊이를 더해준다. 휴식을 주고 지혜를 넓힐 뿐 아니라 세계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했다는 면에서 또 흥미로운 관광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것들이고, 그 주요 정책을 몇 가지 이제 생각나는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평창 올림픽을 기대 이상으로 성공을 했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우리 정부와 강원도의 노력도 있었지만 북한이 호응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그 성공을 이루었는데 이후에 바로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을 그 북한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그 공동선언에 합의된 6개 항 중에 그 2번 항의 두 번째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동해관광 공동특구를 합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상화 노력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아까 추가적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개별 관광은 이후에 2020년 1월 14일 신년사에서 대통령 신년사에서 그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이 유엔이라든가 미국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앞뒤 관계를 제가 조금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그 다른 문제 때문에 이게 파탄이 된 게 아니고요.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기로 한 그 두 번째 그 미국과 북한의 그 회담이 결렬되면서 그 이게 다 뽀개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망가지게 되면서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니까 김정은은 그 당시에 원산의 갈마, 또 평양 인근의 양덕, 그리고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 등의 대대적인 투자를 해주고 관광이 풀리기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노이에 결렬되면서 이게 일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바심을 내게 됐고, 그러면서 화를 내게 되죠. 금강산에 있는 남측 관광시설들을 전부 철거하라. 저런 것들은 그 민족적인 건축미도 없고 엉망인 어떤 시설들이 북한이 어려웠던 시절에 전임 그 김정일 시절에 자기네들은 그 일정한 돈만 받고 굉장히 양보를 통해서 그 잘못 그 계약이 돼서 그 우리 현대에게만 일방적으로 그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철폐해라.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그 당시에 20년 1월에 그 개별 관광을 언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틀인가 3일 만에 주한 미국 대사인 해리스에 의해서 개별 관광은 미국 정부와 협의해야 된다 하면서 사실상 반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철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금년 초에 그쪽에 있는 시설들이 남측 시설들이 거의 다 이제 철거가 완료가 됐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또 일부 이 당시에 이제 개별 관광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었어요. 하도 안 되니까 이거라도 좀 그 해보자라는 건데, 이것도 뭐 숨은 얘기를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에 우리가 이제 해서 이제 봐줄 만한 것들은 20년 1월에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있었던 그 지역의 어떤 관광 사업의 규모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보는 규모를 굉장히 늘려서 그 빅푸시라고 하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할 만한 투입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도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부산을 국제관광 거점으로, 그리고 지역관광 거점으로 강릉, 전주, 목포, 안동의 4개 지역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한번 살짝 지나가면서 한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관광하면은 서울만 나잖아요. 단극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국제관광에서. 그래서 국제관광을 소위 다극화하는 게 관광의 성장에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서울, 부산, 제주 정도였어요. 흔적이 부산, 제주에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것들을 윤곽을 뚜렷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산이 된 거고, 이제 제주와 이 지역관광 거점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다극 관광 체제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반을 놓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년부터 웨일리스 관광 부분이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도 계속 승계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고요. 박근혜 정부 때 시작을 해서 그 논란과 토론을 통해서 19년 5월에 이루어진 입국장 면세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향후 이제 같이 발전시켜야 될 스마트 관광 도시, 이 트래블 테크의 핵심적인 어떤 정책 사업인 스마트 관광이 20년에 인천, 그리고 21년에 수원, 여수, 대구, 수성구, 22년에 울산, 남원, 양양, 하동, 경주, 청주라고 하는 지역으로 발전이 되는데, 트래블 테크와 지역 관광이라는 것을 결합하는 형태의 정책들을 본격화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승계해서 지금 확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출발한 것이 21년부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사업이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게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더 이제 그걸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처럼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상당 부분을 평가에서 좀 빼줘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대통령의 관심은 낮은 가운데도 견조하게 착실한 성장은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간에 최은희 당시 차관과 지금 장미란 차관이 있잖아요. 예. 뭐 과거에까지는 뭐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요거에 대해 이런 문제들 뭐 완전히 나쁘다 아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만큼 영향 지명도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비평을 좀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저는 방금 박사님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이제 드러난 부분들인데, 이때 그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제가 우리 업계 계신 분들이 이제 국회니 뭐니 해서 장외 집회를 제가 취재를 거의 다 쫓아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 업계, 관광업계,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람으로서 기존에 계획됐던, 그러니까 평시에 추구해야 될 그 정책들한 것들은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뭐 공도 있고 있는데, 당시 이 어려운 때 관광산업에 계신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너무너무나 형편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그냥 구멍가게를 비하하는 거 아니지만, 그냥 그런 소상공인들 1년에 200~300만 원, 1년에 그런 2차례 3차례 지원해 주는 이런 형식으로 지원이 끝내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업계에 있는 입장을 대변하자면 문제가 있었고요. 당시 제가 정확히 시간이 지나서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원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어디에 포함이 되냐에 따라서 지원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업계에서는 이런 쪽의 지원을 원했는데, 속해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 수준의 소상공인 그 영역에 속하는 바람에 지원이 너무너무 형편이 없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광산업 자체가 국가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라는 거를 목도할 수 있는,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시기의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이거는 두고두고 좀 비판을 받아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코로나 어쨌든 초창기가 1년 넘게 이제 협회에 있었어요. 네, 계셨죠. 솔직히 이제 저도 1월에 터지고 이제 2월 달에 이제 고용부랑 간담회 할 때 회장님한테 저희 고용 업종 지정 있었죠. 그거를 저도 이제 찾아보고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초창기에는 솔직히 고용 유지에 많이 그렇죠. 또 업계에서도 이게 한 3개월, 6개월 간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게 좀 맞췄는데, 저도 이제 알아봤어요. 이게 고용 유지 업종 지정이 이제까지 딱 2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7년도에 아마 조선업
아마 맞아요. 이제 했을 조선업. 때. 근데 이제 조선업은 저도 노동부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업에 한정됐었고 조선업이 이제 지역적이거든요. 네. 울산, 뭐 거제, 뭐 군산. 영암, 뭐 군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부의 예산, 그 다음에 지자체 예산. 왜냐하면 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지역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예산도 많이 지원해줬고, 뭐 실업 그 일이 없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파격적으로 낼 수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거는 이게 뭐 관광 업종에 물론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제일 또 이제 이게 또 관광업만 받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 어떻게 보면 전 사회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게 좀 정부 예산이 뭐 분산될 수밖에 없고 또 여기만 해주면 또 다른 업종도 해달라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있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광이 이제 뭐 다른 문제지만 약간은 뭐 정치적으로 좀 뭐 그런 뭐 다음에 주제에서도 아마 다뤄볼 문제지만 뭐 좀 목소리가 약한 건 뭐 사실이죠. 뭐 국회라든가 정부 내에서 뭐 이거는 이제 좀 그런 문제고. 근데 이제 물론 관광업종에 대한 지원이 두텁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 사회가 다 사회 전체적으로 다 그러다 보니 또 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갑니다만 또 관광 입장에서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당연히 관광업종에 있는 분들은 뭐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좀 더 신경을 써주길 바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죠. 관광이 그러니까 이동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정부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광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다. 근데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지원 업종에서 빠졌거든요. 맞아. 그 얘기 나왔었죠. 그런 이제 논리적인 법적인 부분인데 이게 참 애매한 거죠. 내가 언제 모이지 말라, 이동하지 말라 그랬지, 여행하지 말라 그랬냐. 예. 이런 부분인데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득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업계에서 좀 더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저희도 국회 만나 보면 뭐 보좌관들이나 국회의원들도 이해는 하는데 이제 이게 막상 이제 법제화라든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면은 약간은 좀 상충되거나 조금 넓기 힘든. 예. 그러니까 이동 자체에 대한 하지 못해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이런 부분들도 좀 뭐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워. 잠깐만, 자 보세요. 박 선생님께서 언급하시는 2020년 6월에 국내 관광 활성화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거니까 궁여지책이잖아요, 솔직히. 언제 정부에서 다 써? 국내 관광, 물론 국내 관광 해야지. 그건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 사례를 봐야 돼요, 지원에. 당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관광청에서 얘기 듣는 게 미국이나 캐나다는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요, 업계에. 그래서 야, 평상시 때보다 우리가 버는 게 더 많어. 계속 갔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과 캐나다 이런 일본에서는 지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물론 그 여파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작년 올해 2023년 초부터 해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뭐 전체적으로 오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선진 우리나라가 결코 순위로 따지면 이런 나라에 뭐 굉장히 뒤처지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측면에서 이런 지원이 타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너무나 형편없었다라는 걸 저는 외국 사례를 당장 봐도 분명히 요거는 한번 근데 저는 이제 두 분 말씀에 다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관광이 갖고 있는 국가 경제에서의 비중이나 또 코로나의 어떤 영향이 관광 쪽에만 있는 것도 아닌 어떤 이런 상황, 그리고 외국의 어떤 저거를 비교해 봐도 좀 부족했다라고 보는데 저는 다 맞는 말씀이라고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예를 든 데의 곳보다 관광의 중요성 비중이 우리나라가 더 낮아요. 경제적 비중이. 잠시만.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캐나다가 비슷해 우리랑. 제가 알기론. 예, 어쨌든 2~3%. 고용이나 이런 것도 높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비중이 좀 낮다라는 거 하나 하고 이게 좀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최복은 국장이나 이런 뭐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러면 관광진흥기금 그러니까 우리 관광 재정의 90몇 프로에 해당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없었어요, 돈이.
왜냐면은 지금 출국 납부금에서 이게 충당이 되는 돈인데 그걸 전부 빌려왔어요. 그 꼭 필요한 돈들을. 그러니까 재정이 그 당시에 그 별로 쓸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우려고 해도 적정한 규모 산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모델링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무작정 무슨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피해를 산정한다든가 또 그 자구 노력 대비의 어떤 적정 비중을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부분조차 이러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응하기 어려웠다. 근데 어쨌든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어떤 이런 것이 있고 이거는 차제라도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좀 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또 우리 그 국장님도 잠깐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관광의 정치력이 굉장히 없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이것도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는 그런 숙제가 있고 우리 아까 대표님이 이 코로나 때의 정부 지원의 적정성 문제와 또 하나가 그 최윤희 차관과 이제 장미란 차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그 이 차관이란 자리가 체육행정과 이제 관광행정 그리고 아마 또 다른 게 좀 있나요? 그 두 가지 하고 아마 그 정부 대변인 역할을 아마 하는 걸로 국무회의에 대한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뭐 체육계 인사가 이 차관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아니고 또 유명 셀럽에 해당할 정도의 스타 출신이 되는 게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스타 출신이 정치력이 있고 정책이라는 것들을 좀 더 구현하기가 좀 더 쉬운 어떤 입장에 있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바람직한 거죠. 근데 이거는 아마 개인의 역량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태도나 역량에 대한 문제. 근데 장미란 차관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호평이 많습니다. 맞아요, 제가 맞아요. 여러 지금 보면은. 현재 그렇습니다. 행보가. 네, 왜냐하면은 이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그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서 그것들을 관철해내는 어떤 뚝심이라든가 그런 그 태도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반면에 최윤희 차관은 그 장 차관에 비해서는 좀 그런 면에서 평가를 좀 받기가 소극적이죠. 좀 어려웠던 것 아니냐 그런 면을 지적을 하는. 알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짧게 우리 1분 정도씩 드릴 테니까요. 우리 지금 역대 정권을 이제 다 거의 사실 끝났어요. 지금 현 정권은 이제 제외하는 걸로 하고 1분 정도씩만 총평을 좀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부터. 너무 갑자기인가? 예, 아니 일단은 뭐 총평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각 이제까지 역대 정부의 뭐 정책을 얘기한 거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뭐 잘 해보자라는 생각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그 정부 정책을 보면 다 이제 인바운드 국내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인바운드나 국내가 외화를 획득하고 뭐 이런 부분도 우리 뭐 한국에 있어서 수출이라든가 외화 획득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수 진작 부분들이 있어서 강조하는 건 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는 시각이 좀 더 다양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웃바운드도 실제로 관광업계에서는 아웃바운드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기업체도 많고 거기 일하시는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훨씬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이 해외 나가서 국민들이 어떤 해외 여행 자체가 뭐 돈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외화를 쓰는 게 아니라 또 그만큼 보러 오기도 합니다. 해외 현지의 교포사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뭐 특히 우리나라는 그 남북 간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어떤 해외 여행을 통해서도 뭐 또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어떤 목소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뭐 국내 좀 균형 잡힌 정부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시하고 앞으로 좀 집행해 나가는 그러한 좀 정부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예, 박사님. 예, 저희들은 관광의 정책적 효용, 관광 우리 사회에 어떤 이득을 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10여 개 이상 부분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제 설린 외교 차원의 어떤 효과, 또 우리가 지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경제적 효과, 또 지역 발전 효과, 또 문화적 효과가 있습니다. 문화적 효과는 단적으로 이런 거죠. 문화재 관람객을 다른 단어로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문화 쪽이나 예술계 쪽은 이거를 분리해서 보지만 저희들은 똑같은 개념인데 거기에 벽이 있고요. 환경적으로도 관광을 한다 그러면은 환경을 가꿔야지, 환경을 보존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 또 사회 단합 효과, 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 또 정치적인 어떤 안정성이라는 측면에 국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흥시키는 효과 등 해서 또 국제 평화 기능을 우리가 관광을 하면서 일으키는 또 산업들에게 그 산업의 1.5배를 일으키는 0.5차 산업으로서 그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관광의 이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나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관심이 관광에 가고 관광의 온전한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일본 정부의 관광 인식을 대단히 부러워하는 편입니다. 일본을 우리가 뭐 이렇게 칭송하는 게 아니라 관광주의자로서 관광만 놓고 본다면 그들의 관광 입국이라는 것을 영어로 우리가 표현하면 tourism based country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 부처의 관광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더 향상시킬 것이 없는가를 수상 이하의 그 강요 전체가 그걸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관광은 너무나 아쉬운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관광 인식이 우리는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과 또 우리 박근혜 정부의 노력 같은 것들, 기간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은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도 그분들의 어떤 인식과 어떤 정책 성과를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현 정부도 이러한 그 과거 정부의 명암들을 잘 살펴서 이 정부의 남은 임기 중에 우리 한국 관광이 우리 한국 사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데 좀 이바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분의 좋은 말씀 들었고요. 저는 총평을 하자면 물론 저희가 이제 제목 자체를 역대 대통령의 관광 정책으로 잡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이든 부정적인 측면이든 대통령의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찌됐건 저찌됐건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쨌건 진보를 했고 성장을 했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정책 또한 숫자상으로만 봐도 또는 퀄리티적인 면만 봐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뭐 주무부처가 됐던 뭐 관계자가 됐던 계신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사실 저는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좀 계속 수고를 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비판을 할 테니 많은 수고를 좀 해주시면 좀 더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러면 순서는 이상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